6월 27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도 흐리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장마가 상당히 한 열흘, 보름 이렇게 가지고 올 장마도 좀 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장마철이 아마 한 해 중에 가장 기후적으로는 지내기가 불편한 시즌일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장마철에 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거라 봅니다. 자, 가끔 제 유튜브에 구독을 끊겠다. 이렇게 글을 다는 분이 있어요. 네 말하는 게 마음이 안 드니까 구독을 끊겠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구미에 따라서 말을 해주면 구독을 하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구독을 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 저는 그런 분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 못 합니다. 얼마든지 끊으십시오. 제가 무슨 구독에 연연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구독 늘려가 장사하려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불쾌한 분들은 제발 싹 구독을 좀 끊고 이렇게 빠져줬으면 하는 게 제 강력한 소망입니다. 왜? 생각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좀 끌고 갔으면 하는 건데요. 정말로 회원제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분들이나 또 좀 더 자기 생각을 가까이 접근시키고 싶은 분들한테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회원들이 내는 그런 원금이 아니죠.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끊고 싶은 분은 제발 끊고 또 끊었다가 다시 오고 이러지 말고 멀리 가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이렇게 비가 끝나기 전에 전부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문재인 정권이 어제 이 수석을 갖다가 세 자리를 갖다가 경질했습니다. 참 이 정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이 꼼수를 매사에 지금 생활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수석이 3명입니다. 어떻게 3명이냐? 그러니까 홍장표 경제수석을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주 OECD 대사로 바꿨습니다. 이 윤종원은 기재부 출신 정통관료로 김동연 부총리와 과거부터 손발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공교롭게도 주 52시간 근무에서 ICT 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하고, 왜 24시간씩 돌리니까 6개월 유보시한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잘 말했습니다. 아마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장하성과의 싸움에서 슬그머니 겁이 난 문재인이 김동연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둘이 불러다가 김동연 성 이러면 될 건데 무엇이 바람 빠지듯이 슬그머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책성 경질은 아닌 것처럼 또 물타기도 해요. 참 하는 게 좀 웃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그 삼성이 하는 반도체 같은 부분만 그 주 52시간 하지 말고요.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 대기업 임원 기사하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 52시간에 먼저 예외를 줘야지. 한국 최고의 대기업을 겨냥해서 주 52시간에 거기는 봐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ICT업도 해줘야 된다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외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예외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대기업도 예외를 인정해주면 이 국민들이 좀 그래도 납득하는데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왜 매사 안 그래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부터 해주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반장식 일자리 수석을 교체해서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태호는
한마디로 친노 때부터 핵심이었고 지금 친문에서도 핵심이 된 몇 안 되는 문캠프에서 싱크탱크를 관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핵심을 일자리 수석에 꼽았습니다. 근데 정태호가 일자리 수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3개의 수석이 있는데 이 3개 수석 중에서 2개 수석을 바꿨는데 사회수석은 경제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실장이 경제를 다 관장했는데 정책실장 밑에 경제를 관장하던 수석 2명을 바꿔버림으로써 한마디로 김동연이 손을 들어주고 장하성은 상처뿐인 유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같으면 더러워서 집에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하성은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사실은 장하성보다 홍장표가 지금 잘린 경제수석인 홍장표가 이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책상 물림 좌파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멍가게 편의점도 한번 해보지 않은 채 자기가 책상에서 완성한 환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과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해서 잡쉐어링 이런 것들을 노리다가 무참하게 깨어졌는데요. 그러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그렇게 시넘게 했으면 이런 사람은 학교로도 돌아가면 안 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자연인이다라고 이렇게 MBN에 방송을 한 10년 뒤에는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히 살아야 될 건데 이 사람한테 뭘 줬는지 아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했답니다. 참 이 일본말로 이럴 때 곤조라고 하는 것만큼 더 이런 현상을 표명하기에 좋은 표현이 없어서 곤조 있다라는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바꾸면 틀렸다라고 인정해서 그냥 잘못됐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우리가 주장하던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이나 비정규직의 일률적인 정규직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공무원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추경 편성으로 돈 퍼부어서 나눠 가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매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면 될 건데 그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사실상 문정권의 경제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실패했다라는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또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주도해온 홍장표를 소득주도 성장 특위위원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정태호는 정치 기획하는 전문가인데 이 정태호를 일자리 수석에 앉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것도 의아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날 또 기상천외한 다른 인사도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비서관급 인사도 있었는데요. 조항기 의전 비서관이 제1부속 비서관이 됐습니다. 즉 문재인을 수행하는 자리에 간 거죠. 이 자리는 원래 송인배가 하는 건데 그럼 송인배는 드루킹 관련해서 거론되고 만나고 했으니까 잘랐느냐? 자른 게 아니라 송인배를 정무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드루킹 특검이 오늘 출범하는데 송인배를 정무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아니, 민정비서관으로 보내지 그랬어요. 정무비서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한병도고 정무비서관은 오래 비어 있었죠. 사실 뭐 이 정무비서관 하면 정권의 주요한 정치적인 문제를
이 정치권, 즉 국회와 함께 다루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치 한마디로 공작을 하는 자리인데 이 정치 공작을 하는 실무 책임자를 드루킹 사건 특검에 연루되어서 특검에 나가야 될 사람을 앉힌 겁니다. 자, 이거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특검을 우습게 밟아버리고 국민들을 밟아버리고 야당을 밟아버리는 행동을 한다. 이것 또한 곤조가 좀 더러운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진짜 사람이 삐뚤어져서 그런 겁니까? 어디 꼬여서 그런 겁니까? 굳이 이런 인사를 이 타이밍에 왜 합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경질을 할 때 니는 가서 좀 쉬다가 특검 끝나면 온나. 특검은 내가 잘 수습할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그 자리에 뻔뻔하게 버티고 있으라든지. 그것도 약간 비정상이지만은 정무비서관을 보내는 것보다는 정상입니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거 좀 이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참 기가 찬데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 송인배 자리에는 조항기가 가고 의전비서관이. 그러면 조항기 의전비서관 자리에 누가 왔느냐? 임종석 실장을 보좌하던 김종천 선임 행정관, 청와대에 보면 뭐 국장이라고 부르던 이런 친구들 있지요. 그 사람이 갔는데 이 김종천은 임종석의 한양대 후배이자 임종석이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을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끼리끼리 다 이렇게 해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정권 잡아서 끼리끼리 해먹는 것까지는 뭐라고 싶진 않은데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렇게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꾸고 김동연이가 그 실물 경제주의자인데 관료 출신으로 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하성이 밑에 수석 2명을 바꾼다면 장하성을 바꾸는 것도 맞죠. 다 같이 보내야죠. 근데 장하성은 놔놓고 밑에 수석 2명을 바꾸면서 그 밑에 핵심적인 자리인 경제수석은 이 정통 관료 출신 김동연이하고 손발이 맞는 기재부 출신을 갖다 넣었다면 이제 장하성, 홍장표 이 둘 사이에서 김동연하고 이 3명 사이에서 문재인이 김동연 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장하성도 보내고 한마디를 해야죠. 이 문정권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못됐다. 지금 실물 경제가 어렵게 돼서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의 오류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달라. 잘해보려다가 그리 됐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설거머니 그냥 방귀 새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은 자기 때문에 안 자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장하성이 지도 일을 저질렀다 싶으니까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지방선거 직후에요. 안 좋은 수치들 지방선거 뒤로 다 밀어놨다가 지방선거 끝나니까 온갖 수치가 다 안 좋다고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 선거 이기고 근데 장하성이를 보내려다가 생각해보니 저자가 집에 가면 내가 한 경제정책이 전부 틀리다고 싶으니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람만 일부만 바꿔서 설거머니 김동연 손 들어주되 우리가 바뀌었다는 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근본적인 경제 방향 전환이 될 것이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적인 과제였던 주 52시간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 장하성과
홍장표가 싸놓은 똥은 누가 치우는 겁니까? 제가 좀 오늘 저질스러운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더 잘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은 누가 수습하느냐는 겁니다.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싸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15조의 추경을, 국민 세금을 추경으로 갖다 붓고 두 차례에 걸쳐서 11조 4조 작년 올해 2번 했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는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슬그머니 혁신성장으로 바꾼다고 몇 달 전에 그렇게 시끄러웠지요. 그래 슬그머니 그래놓고는 또 정권 지지가 좀 유지되니까 다시 또 혁신해서 소득주도로 또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치가 완전히 깨지니까 이제는 자기 경제 실패를 인정하기는 싫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고 하니까 슬그머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사설에도 보면 소득주도 성장, 경제 참모 교체를 넘어서 궤도까지 수정을 해야 된다. 일자리 참사 비전, 반시장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 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윤종천 수석이 정책 조율 능력을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언론은 사람만 바꾸고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니 어쩌니 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라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통계까지 왜곡해서 90% 효과 있다라고 대통령을 입을 빌어서 말하게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사교체를 하면서도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후퇴하기는커녕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소득주도 성장 특이라는 걸 만들어가 경제 실패로 쫓겨난 홍장표를 거기 갖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라는 특명을 준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석 둘이를 잘란 것을 문책성 경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 기조는 그대로 둔 채 사람만 바꾸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최저임금 주 52시간 때문에 세상이 뒤집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이 정권은 그 정책들을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빈노총 중심의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임금이 높은 분야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일본만큼의 노동 생산성이나 산업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턱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국의 이 산업 구조에 있어서 노동 관련 부분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 과도한 정치 임금을 요구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 또 좌파들의 이런 이 좌파적 책상 물림 경제적 관점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을 가져와서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의 활력도 바닥부터 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저임금을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권이 한마디로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서민부터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뭐가 증명하는가 하면 양극화가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한없이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제 수치로 증명돼서는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상이 다 경제 실정으로 청와대 경제팀을 개편해 놓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고 가겠다고 경제 실정으로 잘린 경제수석을 소득주도 성장 특이라는 걸 만들어가 앉혀놓고 그 수장 장하성은 또 그대로 놔둡니다. 근데 이게 홍장표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장하성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과 임종석이 이걸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의 기본적인 기조 중에서 양대축 중에서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안보가 양대축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 안보 중에서 양대축 중에 한 개인 경제가 틀렸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존심상 견딜 수 없다. 왜 견딜 수 없냐? 차라리 지지율이라도 낮으면 우리가 그 인정을 하겠는데 지지율이 이래 높아서 국민들은 그런 거 좀 우리가 틀려도 우리를 지지하는데 너네들이 왜 나서서 지랄이냐? 그 뭐 사람이 하다가 방향 좀 바꿀 수도 있지. 그걸 꼭 항복 선언을 해야 되냐? 그래 못하겠다. 하던 사람들 바로 내쫓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경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스타일 좋아요.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해줄까요? 경제관료를 하나 바꿨다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윤종원 수석 같은 경제관료 널리 깔렸습니다. 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하고 김동연이하고 윤종원이 보고 너 둘이 한번 잘해봐라고 정권을 줘서 맡겨도 시원찮은데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해 가고 장하성이는 계속 앉혀놓은 채 윤종원이 하나 넣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경제가 그리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재부, 재경부 출신 관료들 아무나 시켜도 해요. 유학 갔다 온.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거기 넣어서 바뀌고 살아날 경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고요. 바꾸려면 완전히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정하고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 한번 사과하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껄끄럽습니까? 정말 곤조가 더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뭐 이용선이라고 이 수석도 하나 바꿨어요. 원래는 사회 혁신 수석인데 지금 야권이 옛날에 집권할 때 시민사회 수석이었죠. 그걸 또 무슨 혁신적으로 보이려고 사회 혁신 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이 자리를 시민사회 수석으로 다시 바꾸면서 그 자리에 시민단체에서 운동권 오래 해온 이용선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알아요. 옛날에 경실련에 가면 앉아있고 했지요. 그때 뭐 이야기를 좀 나눈 바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국법법 위반으로 이렇게 유죄가 확정된 적도 있고 2001년,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 100만 원, 150만 원에 이렇게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작년에 위장정립, 백령 멘탈,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를 추가한 인사배제 7대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음주를 2번 위반했는데도 이렇게 들어간 것은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로 한정되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정권 잡았는데 음주 상습 운전자를 갖다 놓든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갖다 놓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무슨 양천의 위원장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좋으니까 왕년에 그냥 시민단체 한다면서 운동권에 이렇게 그냥 짱박혀 있던 사람들도 다 한 자리씩 하네요. 그래서 좋은 세상에 그런 분들 다 불러다가 한 자리씩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미 경제는 이제 틀린 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권 경제로 무너진다고 작년부터 이야기했지요. 이제 하나 남은 거 하나 뭐요? 안보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50%는 갔고요. 50%는 이제 남아 있어요. 그 두 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손 들고 집에 갑니다.